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조현도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뉴스 하나를 띄워놨는데 국제유가 G7의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결국 국제유가가 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한항공이랑 가장 직접적으로 이 대한항공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율 그리고 유가, 결국 이 하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원자재나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식물, 곡물, 곡물 같은 이런 것들,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강하게 유발시킨 이유가 요 두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이제 오르고, 원자재 가격들 다 같이 오르고, 물론 이 안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가장 큰 기폭제가 되었죠. 사실 인플레는 이 원체 코로나 시기에 돈을 많이 이 시중에 뿌렸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근데 이제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물가가 치솟게 된 원인은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가장 큰 원인이긴 합니다. 원인이고, 결국 이제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가 오고,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되고, 미국 연준에서 FED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죠. 계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하고, 금리가 오르고, 그럼 이제 뭐 신흥국이나 주변 선진국이나 유럽에 있는 다양한 국가들,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죠.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환율,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그럼 결국 이 환율이 오르는 거는 우리나라 같이 이 수입 수출입을 많이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율이 올라서 수출입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무역 적자가 발생이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무역 적자가 나오고 있고, 올해 말까지 계속 적자 폭이 커질 거라고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대한항공은 이 항공유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날려면은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항공유를 살 때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전에는 이 1200원만 가지고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300원 정도, 예를 들어서 1300원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이 원화 가격이 올라간 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 G7이죠. 뭐 선진국 이제 7개를 모여가지고 오늘 나토 관련해서 모임을 했죠. 그리고 러시아 관련 이슈에서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러시아 쪽에 이제 이 원유 가격에다가 상한제가 이제 뭐냐면은 얼마 이상 되는 이 원유를 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 미국의 그 우호적인 나라들이죠. 지금 보시면은 서방국의 원유 구매자들, 그러니까 미국 쪽에 있는 원유 구매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정해진 가격선을 넘는 원유를 사지 마, 약간 이런 겁니다. 근데 요것 때문에 원유가 가격이 다시 올랐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또 수요랑 공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뭐 물론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자체적으로 석유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버틸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죠. 기업 환경에서는 특히나 실적에 장기적으로 또 영향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의 뭐 영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 역시나 최근에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약간 대란, 지금 석탄을 돌려가지고 겨울을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가를 잡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뭐 러시아를 좀 견제한다고 하지만 러시아는 어차피 인도랑 중국에다가 계속 석유를 더 원유를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러시아한테 큰 손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대한항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지금 사우디도 오늘 어제 뉴스에서 막 나왔는데 증산, 여기도 나오죠. 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 원유 증산 여력이 거의 없다. 예. 당분간 수준을 아마 유지할 것 같다. 이러면은 지금 당장 원유의 가격을 내리기에는 힘들겠죠. 그럼 결국 인플레가 계속 좀 가속화되는, 혹은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는 그런 시장이 당분간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미국의 최대 하드는 지금 결국 인플레인데, 이 인플레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금리랑 우리나라 환율, 뭐 원자재 가격 이런 거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 없다. 결국 돌고 돌아와서 스노우볼이 떼굴떼굴 굴러와서 우리나라 같은 시장에 크게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시장이 뭐 이것 때문에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겠지만, 그러한 여건들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오늘 코스피 지수가 0.8%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0.6%. 뭐 물론 지수랑 비슷한 수치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최근에 시장의 그 느낌 대비했을 때 큰 반등의 폭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큰 반등의 폭을 보여주지 못했고, 지금 대한항공의 어떤 그 사업적으로 좀 이슈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 리스크가 크게 해소되어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뭐 주주분들이나 뭐 대한항공 이 회사 관계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렇다고 이 석유가 나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무조건 해외 자원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좀 답답하지 않을까. 지금 티켓값 리오프닝 해야 되는데 이 유가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비행기 값도 티켓 값도 내려오지 않고 이거를 계속 좀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대한항공이 진짜 마진을 많이 남겨야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티켓 값을 비싸게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 대비했을 때 저는 26,000원 정도까지는 좀 회복을 주고 전저점 구간까지도 한번 올려줘야 한 턴이라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지수 자체가 3일 동안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떨어지는 구간 대비했을 때 2,600이었거든요. 2,300이고 하방 라인 대충 잡는다고 하면은, 그럼 중간 한 2,450까지 쉽게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데드캣이 나온다고 해도 한 반절 정도는 보통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그럼 결국 대한항공도 이 절반의 반등이라도 나오는 구간에서 좀 최대한 찡겨져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래야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거라는 일종의 좀 방어막을 만들 수가 있겠죠. 어차피 뒤로 가야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번 크게 나갔다가 뒤로 살짝 빠지는 게 포지션 유지하는 데 좋기 때문에 반등이 좀 크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어쨌거나 이 원유나 아니면 원자재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 주가를 크게 반등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것 대비했을 때 반등폭을 크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물론 뭐 현대차 같은 종목, 최근에 호재가 있는 종목들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대체 뭐 전통적으로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은 차화점, 뭐 자동차, 화학, 뭐 정유, 철강, 건설, 이런 뭐 시멘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종목들은 지금 크게 반등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러한 현상들, 결국 원자재 관련 이슈들 혹은 이 석유 같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어떠한 해소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은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반등은 적게 나오고, 하방 나올 때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더 세게 맞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주주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좀 애매하죠. 하방 구간까지 밀려 있고 저점도 살짝 이탈한 모습이고, 그렇다고 항공 국제 노선 재개하려고 하는데 티켓 값은 너무 오르고, 또 원숭이 두 창이니 뭐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중국 코로나 봉쇄 아직도 안 풀렸죠. 저는 이 중국 봉쇄가 풀리는 게 좀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나 혹은 대한항공이나 뭐 LCC 저가항공사들 입장에서도 일본이 자유관광을 빨리 허가하고 중국이 봉쇄를 풀어야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주가가 크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지금 당장은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화물운공에 대한
그 화물 운항으로 해서 돈을 버는 그 액션을 앞구간에서 보여줬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있죠. 그래서 아마 이 전이랑 똑같은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도 주가가 이 전까지 회복을 하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녹록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유가? 네, 유가는 빨리 잡히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내놓은 대책들이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노선이라고 한다면은 중국이랑 일본 이거라도 좀 빨리 해야 항공업계에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두창 같은 거 번지면 안 되겠죠. 이런 건 지금 굉장히 짜증나는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막 그렇게 큰 폭으로 퍼지진 않았지만 언제 또 리스크로 작용될지 모르는 그러한 이슈들 이런 거 지금 뭐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 수출 수입이나 아니면은 이런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은 다 리스크가 하나씩 다 껴 있습니다. 대한항공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 전부 다 심지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도 이러한 원자재 관련 리스크들이 다 하나씩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장의 추이를 좀 지켜보고 우리가 뭐 기대할 수 있는 건 인플레 심리가 좀 완화가 돼야겠죠. 근데 미국이야 뭐 이번 달 말에 CPI 발표해서 물가가 좀 진정세가 되는 것 같다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뉴스만 해도 5월, 6월, 5월보다 6월달이 좀 더 강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늦게 오겠죠. 미국 먼저 오고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밀려서 우리나라에 좀 더 늦게 작용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나라 지금 물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섣빨리 인플레 관련해서 전쟁이 먼저 끝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단기간에 뭐 평화협정을 맺고 끝난다고 해도 이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뭐 빠르게 개선될 것 같진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건 사실 그냥 증산을 해버리는 건데 이 증산도 투자를 하기를 전부 다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압박을 해도 지금 씨알도 안 먹힌다. 대한항공 오늘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대한항공이 지금 최근 주가 하방에 압력을 받는 요인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뭐 하나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이 양매도의 수량은 전날보다는 좀 약한 수준이었고 최근에 이 대량 매도 주가가 좀 많이 빠질 때 이 매도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미미하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 구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여러 종목들의 다양한 관점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이게 좀 많이 꼬였습니다. 초기에 그냥 진짜 매듭이 한 번 이렇게 뭐 묶여 있었다고 치면은 지금은 매듭이 막 2번, 3번 꼬였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쉽게 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같은 이 기업들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바로 이제 너네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잖아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두드려 맞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참 야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유 같은 거 좀 났으면 석유 같은 거라도 좀 났으면은 지금보다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이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하고요. 저희 네이버에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저희는 이번 주에 시장 반등 국면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서 당연히 단기성 매매를 꾸준하게 최근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빈도수를 늘려서 하고 있고요. 오늘도 세 종 청산을 했습니다. 다 회원님들이 보여주신 수익 인증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리스크 고려해서 매매를 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해서 수익 챙기고 시장의 리스크가 좀 크다 할 때는 포지션을 최대한 신중하게 잡아가면서 리스크 대비해야겠죠. 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